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사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6시 41분에 통이 올렸어요. 그게 뭐야? 아유, 뭐죠? 슬기 학생? 슬기는 잠깐 깨서 잘 언니 보네. 버드네요. 네,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은 학생 문제가 나간 이내 5초 이내에 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자, 두 분 힌트 많이 주시고요. 네. 그럼 문제 주세요. 기업이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인위적으로 기업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한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나 임금 수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비교 열의에 위치하는 업종이 발생하고 그 업종이 도태되면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데 이 과정을 땡땡땡땡이라고 한다.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구조 조정이요. 네, 자신 있게 구조 조정 아주 자신 되셨습니다. 있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구조조정인가요? 정답! 축하합니다. 아주 수월하게 첫 문제 맞췄네요. 아니 다혜 학생도 설마 구조조정이겠어 하고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물음표를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업이나 이 산업이 있는데 이제는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부채를 끌어당겨 쓰잖아요, 보통 회사가. 그러니까 이자 갚을 돈도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3년, 4년 봐도 이자만 쌓일 게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 빚이 한 5조 있는데 네. 5조를 탕감해줄게. 그렇죠. 끊어줄게라고 하는데 그 대신 이제 문을 닫던가 네. 갖고 있던 거 절반을 팔던가 그쵸. 직원을 뭐 30% 삭감을 하든가 네.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해. 이게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 이 회사가 이제 부채가 너무 많구나. 영업해봤자 이자도 못 내는구나. 여기에서 그 악순환을 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은 대규모 실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 중에 하나 저도 요즘 이게 취업 부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회사는 허리끈을 졸라매면 노조는 머리끈을 맨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들어가 이게 제가 하면서 들어가지만 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칭찬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예, 다음 문제 주세요. 네. 과로는 공급 광익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 조정, 인수합병과 관련은 복잡한 규제 절차를 이 법 하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네. 이거 올가을 예상 문제 아니에요? 거의 면접에? 거의 뭐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모르겠는데요. 이거 알아가면 돼요 오늘. 뉴스에도 꽤 많이 나오는데. 있었어요. 뭐지 원샷? 자, 법인데. 2, 1. 붙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냐? 다 줬는데? 원샷. 예상이 아주 정확해요. 완전 좋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업에 활력을 준다는 건데 실은 이제 구조 조정을 쉽게 하도록 하자. 근데 원샷 한 번에 쫙 가게 하자. 왜냐면은요, 보통 어떤 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구조 조정을 해서 사업부를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이거 팔려면은 이사회라고 해서 모아야 되고 다시 주주총회 열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몇 명이 모여서도 짧게 뭐 이런 거 M&A 할 수 있고 사업부 뭐 매각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원샷에 끝낼 수가 있게 해주는 그 법안이다. 그래서 이제 원샷법이라고 했는데요. 네. 아마도 앞에 나온 기업 구조조정이랑 이 원샷법 두 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올가을 맞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국보 1호로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불상의 한 형식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이 불상의 이름은 이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 땡땡땡땡 상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쉽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반가살사? 미륵보
방가사유사? 자, 5초 카운트 자, 주시고요. 방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 방금 둘 중에 둘 중에 과감하게. 방가사유사. 방가사유사. 미륵보사유사? 방가사유사. 방가사유사. 맞췄다고. 네. 이상한데? 맞췄다고. 네. 정답입니다. 네, 꼬셨는데 미리 넘어갈 뻔했어요, 지금. 미리 계속했는데.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923년 간토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일본 내각은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이 더욱 심해져가자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한국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무조건 체포, 구타, 학살했습니다. 원인이 된 이 지진은 무엇일까요? 유명하죠. 정말. 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안타까운 네. 정말 일인데요. 좀 속상합니다. 관동 대지진. 자, 아닌가요? 5초 카운트 일단 한번. 네. 건너뛰기. 정답? 관동 대지진. 관동대 지진. 이건 뭐. 네, 자, 정답입니다. 네, 정답. 네, 관동대. 어우, 잘 맞추겠어요. 이 관동 대지진 때문에 4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대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아니요. 그 아, 전, 모두 전체다. 전체가. 전체다.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한테 그거를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민심이 불안하니까 뭔가 그 책임을 전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 한국 애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또 그럼 한국 사람들이 나 한국 사람이다 하고 안 다니잖아요. 그 일본 사람인 척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게 발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 15원 15전인가? 뭐 그거를 발음을 시키는데 주고생 고지센 뭐 이런데 그게 어려운 발음이 잘 안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니면은 이렇게 학살. 네, 그래서 그게 2,000명을 죽였다, 3,000명을 죽였다, 6,000명을 죽였다 해서 그 몇 명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2,000에서 6,000명 정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너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구마모토현 연쇄 지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지질 시대 중에 최근인 제4기에 활동하고 현재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단층 이름. 자, 활동하는 단층이에요. 활동이요? 활동하는 지금 단층. 제4기에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층. 힌트죠, 이거? 네, 힌트예요. 힌트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힌트를. 정말 노골적으로 줬어요. 네, 네. 활동하는 단층. 활동층? 자, 오사삼이 활단층? 자, 카운트 들어갔고요. 뭐, 정답은 뭐라고? 뭐라고? 활단층. 정답은 활단층? 이종 아니 정답은? 땡. 이건 아니고. 땡. 활단층. 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예은 학생 다섯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오늘 몇 문제 맞췄죠? 되게 많이 맞춘 것 네 같아요. 문제 맞췄어요. 네. 근데 원샷법 하나 틀리고 다 맞힌 거예요. 근데 알고 맞춘 게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시원한 느낌의 그런 네.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다음 주에는 다 알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두 분 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가 되게 요즘에 좋다. 좋다. 그래서 뭐 기업 구조 조정, 한국형 양적 완화, 네. 또 오늘 나온 원샷법은 무조건 정리. 아 무조건 거기다가 또 지진 요즘에 또 화두니까 이것까지 곁들여져가지고 네. 오늘은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문제 알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맞추긴 힘든 문제가 자꾸 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난이도 조절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구조조정처럼 이렇게 살짝 주면서 그 다음에 야 쏘갔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문제의 난이도는 좀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홍수, 지진, 화산 등 전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우리 생활과 산업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강진이 그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일부 지역도 좀 흔들렸다고 하는데 이젠 남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예은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지진이 일어났던 네. 날 진짜 카톡 단톡방에서 난리였어요, 제 친구들이. 아. 왜요?
그 학교가 용인이었는데 다들 용인에서 지진을 느꼈다고. 정말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가 흔들렸어. 이상한데 다들 카톡방에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아직까지 피해가 큰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봐서 언젠가는 지진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좀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해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 기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기에 이제 지진이라든가 뭐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이렇게 하나씩 저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진이라는 화두는 올 한 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터졌으면은 계속 터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쌤께서는.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지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른바 내진 설계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일본처럼 심하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면 일본 이상의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가장 좀 두려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쌤께서 한번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관련한 이제 지진에 관한 기사를 나가서 이야기를 좀 이상 기후를 좀 펼쳐봐서 네. 뭐 여기에 대한 대책, 개념 정리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예은 학생,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 실제 일어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요새는 뭐 정부 발표나 뉴스 같은 것보다 SNS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쵸. 일단 인터넷이 된다면 SNS를 켜겠어요. 그리고 뭐 어디가 안전하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책들이 분명히 페이스북 같은 데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조금 믿고 따라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아무나 올리는 그런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 어떡해요? 잘못된 정보가 있어도 네네. 그때는 일단 믿을 것 같아요. 어쩔 그쵸. 수 없이 아, 빠른 거를 믿게 될 것 같아요. 당황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이.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쌤. 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요. 뭐 이 기사입니다. 지구의 날이 왔지만 한 달간 지진만 엄청 일어나고 네. 또 이례적인 홍수도 오고 세계 곳곳이 재해 몸살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 현재 뭐 있었던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브레골이라는 곳에서 우리 네.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죠. 네 차례의 강진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게도 수백 명이 사망을 했었고 또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폭우가 내렸다. 그리고 태풍도 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밑으로 가보면 영국 런던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개최 사상 처음으로 또 눈이 오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한 주에 극심한 이상기후들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2015년, 2016년 엘니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뭐 다른 곳에서는 고질라 엘니뇨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엘니뇨의 강도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니뇨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밑으로 쭉 나오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다 온갖 이런 이제 기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뭐 지진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파리 협정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파리 협정의 목표는 뭐냐면은 산업혁명 시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과 비교해 2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파리 협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의 노력이 필요한데 실은 잘 보시면요. 거시적인 담론으로 보이지만 대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다. 실은 이것은 거시적인 담론이어서 아직 대책 마련이 없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네. 대목이기 때문에 파리 협정까지도 마무리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해서 이 전남 완도의 양식 산업의 위기를 미친다. 즉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또 급격한 이상 기후로 남해안의 해조류 양식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기사는 이상 기후 관련한 우리나라의 피해 사례를 하나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쭉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우철 교수들이 쭉 4개 나오는데 지난 30년간 완도 지역 기온 추이를 분석한 결과 0.27도 상승을 했다. 이래서 지금 굉장한 양식업에 이제 타격이 왔다라는 내용들이 오고 있어서 마지막에 전남 완도군이라는 곳이 네. 이렇게 이제 양식업의 메카인데 여기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뭐 지진으로 촉발된 이번에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이상 기후까지 넓혀서 한번 기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은 학생 어떤 부분이 눈에 좀 띄던가요? 저는 일단은 지구의 날인데 일주일간에 뭐 그런 4.5도 이상의 지진이 뭐 140몇 회 정도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 놀랐어요. 뭐 심각한 거를 그렇게까지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일어나진 않으니까. 아 근데 정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그 완도에 0.27도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온이 0.27도면 사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아 그게 이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구나 심각하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대로 한번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그 기상이변의 원인이 무엇일지 그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진 먼저 설명하면은요. 네네. 약간 다른데 지진은 어쨌든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환태평양 네. 여기에 조산대가 늘 언젠간 터져야 됩니다.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 항상 위험 지역이고 거기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 지진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고 네. 두 번째 나오는 이 폭우나 재해, 가뭄 이런 이상 기후는 역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면서 바닷물이 0. 몇 도만 올라도요. 네. 완전히 아. 이 뭐 기후는 변화가 있고 아. 거기에 사는 생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쌤께서도. 네, 근데 사실 지구온난화도 우리가 생각한 하나 이상기후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엘니뇨가 여기 그 멕시코나 이런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런 해류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따뜻한 게 가면서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는 대해류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서풍이나 평동풍이 안 불어요, 바람이. 문제는 그게 왜 안 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인간이 대책을 세웠을 텐데 왜 그 바람이 안 부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원래 그런 것이다 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썰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예방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사후 대책에 좀 집중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지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진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불의 고리인데요. 정선생님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사회 시간에는 네. 환태평양 조산대 이제 이렇게 네. 배웠는데 아유, 엄청나죠. 예, 요즘 친구들은 이제 불의 고리 그래서 The Ring of Fire 이렇게 배우는데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이제 서쪽이 이렇게 있죠. 네. 밑엔 칠레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그라미를 이제 네.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실은 우리나라는 약간 불의 고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일본 타고 러시아 북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미국 서쪽이죠. 하와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제 이쪽 에콰도르 남미 쪽으로 타고 오는 이제 이 지역의 불의 고리인데 여기가 이제 단층 이런 층들이 부딪히는 네. 지역이어서 실은 당장 내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실은 없는. 예, 그리 이상할 게 없는 이제 그런 그 지역이 바로 불의 고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 구마모토에 강진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재해 예방책이 제대로 마련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의 그 재난 대응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은 학생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책이 네. 있나요? 거의 없죠. 있긴 있을까요? 아니요. 네. 일단 선생님이, 일어나고 네. 나서 뭐 재난 대책 본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그때야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내진 설계는 지금 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그다음에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그 1000제곱미터 이상 대상 건물도 한 20에서 30%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가정집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집은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는 돼 거고 있다. 큰 건물 중에도 한 20-30%만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로 지진이 한번 났을 땐 거의 다 무너지는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상하네요. 정쌤도 한번 말씀. 그러니까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딱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솔직히. 책상 밑으로 숨으면 일단 없을 그런- 때. 그런 거 배우는 그렇죠. 거죠. 책상이 없을 때. 네. 네. 아, 어디 어떻게 돼요? 그럼 네. 진짜? 운동장? 재환 씨 밑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저는요? 그럼 각자 알아서 살기를 받아야죠. 조금만 밑으로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없으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네네. 이게 아유, 안 떠오르는 걸로 봐서는 네, 안 돼 있다. 없는다. 네. 네, 없죠. 안 없죠. 떠오르죠. 네네. 재난 대응도 그렇지만 또 이번에 기상 이변으로 그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사에서처럼 좋지 않은 영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은 학생부터 한번. 저는 네. 기상이변이 계속 생기면은 수송업 같은
같은 쪽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항공기 같은 거 잘 안 뜨고 선박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그 산업 자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멋진 것도 있지만 네. 그냥 저는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라. 여름에 너무 맞아요. 덥고 네. 겨울은 좀 따뜻한 겨울이었잖아요. 네네네. 가끔 춥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운 게 너무 오래 가서 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스키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문을 연 날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아. 그런 식의 어떤 계절과 관계된 그렇죠. 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봄, 가을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좀 사라졌죠. 속상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든 산업과 취업이 관련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야! 자, 이 열어라! 시간에는 이슈와 관련된 입사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문제를 내겠다. 황당하지만 나올 만한 그리고 취준생들의 뇌도 좀 같이 섹시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제작진의 간곡한 부탁에 네. 이시안 쌤이 본인의 족보를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쌤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다지 간곡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마디 했는데 제가 넵하고 바로. 네. 자, 바로 그 족자입니다. 짜자잔. 짜잔. 짠. 오늘의 족보입니다. 네. 기상이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이은 학생 대답해 볼까요? 너무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기술을 활용하고 폐기하고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기술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폐기하기 위한 기술이 또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그럼 이제 활용을 해보자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있던 기술을 폐기하게 되고 그럼 또 있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활용과 폐기가 결국 맞물려서 계속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둘 다 잘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쌤? 혹시 하다가 울려도 되나요? 아, 예. 뭐 편하신 대로.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런 이게 양자택일의 그런 면접 질문일수록 네네. 그 학생들이 꼭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네네네. 그거는 양쪽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히 잘 조화롭게 믹스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네네. 늘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소신 있는 발언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한쪽을 해가지고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는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거지. 어차피 예은 학생이 뭐 폐기하자라고 해서 폐기할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어떻게 조화롭게 잘 빠져나가 볼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답변은 사실 우리 취업 면접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정쌤도 한번 평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하면 취업을 부탁해라는 우리 회사다. 네. 그러면 이제 면접관한테 폐기해야 된다. 하고 우리 취업을 부탁해 회사도 일주일에 하루 동안 어우, 모두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오. 집이 먼 사람은 예. 못 온다. 못 올.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우리 회사. 네, 이거다 바로. 차라리 그래서, 네. 야근을 안 해가지고 아예 전원을 빨리 꺼버리자. 꺼버리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오. 네. 하고 뭐 점심 시간은 한 3시간 하자. 왜? 왜?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네,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건 또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요? 새롭습니다. 새롭습니다. 면접관한테. 그러죠. 괜찮습니다. 네. 아, 진짜로.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비슷비슷한 답변만 하는데 약간 이런 그렇죠. 참신하게 다가오는. 예, 맞아요. 좋은 말은 참신하고 나쁜 말은 돌 플러스 아이 같은 그런 답변들 딱 했을 때 이 친구 뭔가 다르다라고 다르죠. 그 다음 얘기를 또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인 학생이 이제 두 분 쌤의 평가가 어땠어요? 저는 이런 양자택일 질문을 받으면 항상 A냐 B냐가 아니라 C를 대답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 C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섞어볼까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C가 어떤 건지 조금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쌤의 첫 번째 족보를 열어봤고요. 네, 그냥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쌤. 네, 일단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는 거 되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취업과 또 산업과 관계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산업과 가장 피해를 볼 산업을 예측해 보라. 이런 주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네. 두 분 MC 분들은 혹시
이런 거 황보미 아나운서 예측 잘해요. 촉이 일단 좋거든요. 수혜를 볼 산업은 네. 가구 산업이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지진에 되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시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네.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침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감지가 되면 침대가 트랜스포머처럼 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쉴드가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패드는 밑으로 가라앉고 뭐 이런 가구들을 봤어요. 예. 그걸 보면서 사실 그런 침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야. 이제 정말로 지진에 실질적으로 위험을 느끼게 된다면 네.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준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대단한. 대단합니다. 제가 소름 돋았어요. 너무.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재환 씨는 지금 부담돼서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전 그냥 안 하면 돼요. 전 모른다고 되는 거라. 저는 근데 이 이상의 답변은 없겠지만, 예. 반대로 피해를 볼 산업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피해를 볼 사람이요? 전 모르겠네요. 혹시 어떤 거 피해를 입을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 예.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기상이변으로 이제 피해를 볼 산업. 근데 어떻게 정말 있을까요? 계절적인 산업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스키장 저 같은 스키장 경우도 같은 거. 지금 사실 스키장들이 그걸 예상을 했는지 네. 스키장을 만들면서 그 근처에 같이 워터파크를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예. 그 워터파크가 없으면 진작에 망했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좀 계절에 관계된 맞아요. 그런 뭐 물놀이 용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계절 난로 장사도 있을 그쵸. 거고 그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예은 학생은 어떻게 예측하나요? 저는 수혜를 볼 산업이 되게 여름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여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루해서 레저 스포츠라든지 여름에 뭐 레저 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할 것 같고 너무 좋아. 피해를 보는 산업은 이제 봄, 가을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등산을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등산용품 산업이 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우리 재밌다.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농업이나 어업과 같이 자연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다혜 학생의 의견이 있었고요. 우리 예지 학생은 온도, 강수량, 일조량 등의 큰 영향을 받는 농업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에 비해 구조용품 및 식품 제조 산업은 이득을 볼 것이다. 그리고 태희군은 기상이변이 지속될수록 환경 관련 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트렌드에 대격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자면 디젤 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 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태수 학생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의 증가로 보험이나 건강 관련 산업은 수혜를 볼 것 같아. 그러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행 산업이 나름 피해를 볼 것 같다. 마지막으로 슬기 학생은 날씨가 추워져도 더워져도 결국 사용하는 것은 석유, 전기, 원자력, 태양광 등의 에너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의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은 학생의 학생들의 저는 이 의견. 보험 산업이 자꾸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제가 마케팅을 막 해보고 싶어요. 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드리겠다. 제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되게 잘 활용하면 좀 많이들 많이 팔리지 보험을 않을까?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정쌤께서. 아니는 팔리는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오랜만에 구구절절이 다 베스트 될 거예요. 이 다혜, 예지, 김태희, 태희, 김태수, 태수, 강슬기 이 다 걸리거든요. 저는 일단 이상기 관련해서 당연히 에너지 봐야 되거든요. 그쵸. 네. 탄소 에너지가 어쨌든 공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농업도 안 다룰래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예지 학생이 비슷하게 맞췄는데 네. 농업이 안 되니까 GMO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농업이 되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해요. 네. 자연 농산물 우리 그 영화 뭐였죠? 인터스텔라에도 인터스텔라에도 완전히 황무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 뭐 먹냐? 다 GMO 먹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도 나올 것이니까 이 식품 제조 산업 쪽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건강 관련한 산업 이것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김태수 학생. 참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예. 좀 이렇게 그렇죠, 감흥을 그렇죠. 주는 경우도. 그러면 활짝 피셨는데요. 이쌤께서 네. 말씀해 주시는 거 한번 네. 골라봐 주시면 좋고 이쌤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다 지금 여기 좀 비슷비슷하게 에너지 네. 얘기했고 그다음에 농업, 어업 얘기해서 차라리 이제 보험이나 여행이나 건강 관련 쪽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한 네. 김태수 학생. 학생이 조금 일단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그렇군요. 네. 혹시 결정하셨습니까, 정쌤께서도? 저요? 네. 전 이제 예지 학생. 예지 학생.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수 학생과 예지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세계 기상이변과 우리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기상이변은 예고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라니뇨, 그러니까 지금 엘니뇨가 왔기 때문에 라니냐도 분명히 온다, 이번에도 온다라고 네. 얘기도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걸 원인을 예방할 수 없다면 그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대책을 좀 잘 마련해서 네. 좀 현명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상기후가 분명히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와 뭐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상기후 관련해서 창업도 한번 네. 뭐 이번 시간을 뭐 계기로 해서 네네. 마련해보는 것도 좋은 뭐 동기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 학생도 저도 일단 기상이변이 이 정도로 심각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깨달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을 좀 더 덜 오염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집까지 걸어가세요. 내일 도착하겠는데. 야, 비 오는데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